여러분, 혹시 마음을 다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례함과 가벼운 취급뿐이었던 적 없으신가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내 상처를 감수하며 양보했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선을 넘었던 뼈아픈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남을 배려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냉혹한 세계는 무조건적인 착함과 배려를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치부하며 그 선의를 이용하려는 자들로 넘쳐납니다. 왜 우리가 베푼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상대하는 단단한 원칙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깊은 통찰력을 지녔던 다산 정약용은 험난한 유배 생활과 수많은 정적들 사이에서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고 타인에게 만만하게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삶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남긴 지혜 속에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지키는 처세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산 정약용의 철학에서 길어올린 5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더하여 내면의 깊이를 지키는 침묵의 기술입니다. 둘째, 구구절절한 변명과 이유를 덧붙이지 않는 단호한 거절의 원칙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 앞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대우하는 단단한 태도입니다. 넷째, 외부의 도발과 무례함에 결코 동요하지 않는 굳건한 평정심의 유지입니다. 다섯째, 화려한 거칠애가 아닌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단단한 내실을 다지는 일입니다. 이 원칙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에 앞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 이민호 씨의 일상을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민호 씨는 누구에게나 웃는 얼굴로 대하며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귀찮은 업무를 떠넘길 때도 그는 껄끄러운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싫어 묵묵히 그 일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자신의 부끄러운 실수담까지 과장해서 털어놓으며 사람들의 웃음을 유도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호의를 고마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잡무는 모두 그에게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이 어린 후배들조차 그의 농담에 선을 넘는 무례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민호 씨는 매일 밤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괴로워했습니다. 이민호 씨의 이 슬픈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관계의 굴레 속에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가벼운 존재로 깎아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의 깊은 지혜를 빌려 더 이상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고 나 자신을 굳건히 지켜내는 방법을 하나씩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더하여 내면의 깊이를 지키는 침묵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어색하고 불편한 것으로 여기며 무언가 말을 해야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의 절제가 갖는 엄청난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창 모임에 나간 박지훈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지훈 씨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조금이라도 끊기거나 조용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는 어색한 공기를 깨기 위해 묻지도 않은 자신의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가십거리까지 끌어와 끊임없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해주는 것 같지만 모임이 끝난 후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박지훈 씨의 이미지는 어떠할까요? 가볍고
비밀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며 자신의 바닥을 너무 쉽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각인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에게서 결코 권위나 깊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말했다.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내면이 가벼운 자는 쉴 새 없이 입을 놀리고 내면이 깊고 무거운 자는 고요히 침묵을 지킨다. 이 짧고도 강렬한 문장 속에는 인간 심리의 본질이 꿰뚫려 있습니다. 말이란 내뱉는 순간 나를 떠나 타인의 소유가 되며 그 말이 많아질수록 나의 빈틈과 약점은 고스란히 노출되고 맙니다. 내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증명하려 할수록 상대방은 나를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하고 얄팍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미지의 영역이 없는 사람, 패가 전부 읽혀버린 사람은 결코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존중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타인에게 나의 경계를 함부로 허물지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대화 중 어색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공백을 메우려 조급하게 아무 말이나 던지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거나 무례한 농담을 건넸을 때 즉각적으로 변명하거나 맞받아치려 하기보다 그저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상대를 잠시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찰나의 침묵은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너의 가벼운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묵직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농담이나 불필요한 자기 고백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고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줄어들수록 여러분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는 쇳덩이처럼 무거워질 것이며 사람들은 감히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구구절절한 변명과 이유를 덧붙이지 않는 단호한 거절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만만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 발생합니다. 평소 거절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최수연 씨의 일화를 들여다봅시다. 최수연 씨는 친하지 않은 지인으로부터 무리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어쩌지, 내가 지금 적금에 돈이 다 묶여 있어서 그리고 이번 달에 생활비도 많이 나가서 여유가 별로 없는데 정말 미안해. 최수연 씨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수많은 변명과 진심 어린 사과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구절절한 이유를 대며 거절하는 순간 상대방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 돈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조금 더 설득하거나 사정을 하면 빌려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인은 며칠 뒤 다시 연락해 또다시 부탁을 해왔고 최수연 씨는 더욱 난처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유가 긴 거절은 거절이 아니라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정약용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약용이 말했다. 아닌 것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아니라고 잘라 말해야 한다. 경계가 허술한 자는 타인의 놀이터가 되고 스스로 선을 긋지 못하는 자는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며 살게 될 것이다. 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거절이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동등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한계와 선을 명확히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됩니다. 나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폭력일 뿐입니다. 부탁을 거절할 때는 길게 변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부탁은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 안 되는지 상대방에게 납득시킬 의무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더라도
그 감정은 상대방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지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어색하고 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원칙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쉽게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은 여러분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 앞에서는 과감해지십시오. 이유를 덜어내고 사과를 빼고 오직 여러분의 결단만을 명료하게 전달하십시오. 그 명확한 경계선이 여러분의 인생을 타인의 횡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가장 훌륭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 앞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대우하는 단단한 태도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만만하게 본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곤 합니다. 매사 자신감이 부족한 김영수 씨를 보십시오. 그는 누군가 칭찬을 해줄 때면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칩니다. 아휴, 아닙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심지어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분위기를 편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비하하는 자조적인 농담을 수시로 던집니다. 김영수 씨는 이러한 행동이 겸손이고 미덕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겸손을 칭찬하다가도 반복되는 자기 비하를 들으며 은연중에 그를 정말로 가치가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실수라도 하면 거봐, 네가 원래 그렇지 뭐라며 핀잔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가짜 겸손과 자기 비하는 타인에게 나를 짓밟아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 즉 자애와 자존의 철학을 누구보다 깊이 강조했습니다. 정약용이 말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세상 사람들도 반드시 나를 업신여긴다. 나 스스로를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대우하는 자만이 비로소 타인으로부터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중을 얻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고 그 기준에 맞춰 상대방을 대합니다. 스스로를 헐값에 넘기는 사람을 비싼 값에 사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타인 위에서 군림하는 오만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음을 굳게 믿는 내면의 힘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성과를 칭찬한다면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게 봐주셔서 기쁨이다라며 당당하고 여유롭게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끝을 흐리거나 자신 없는 태도를 보이지 마십시오. 똑바른 시선으로 상대의 눈을 맞추고 분명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걸이, 말하는 억양, 사람을 대하는 눈빛 하나하나에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확고한 선언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습관적인 자기 비하와 지나친 겸손의 가면을 과감히 벗어던지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소중히 가꾸고 존엄하게 대할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넷째, 외부의 도발과 무례함에 결코 동요하지 않는 굳건한 평정심의 유지입니다. 우리를 가장 만만하게 보이게 만드는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쉽게 휩쓸리는 얄팍함입니다. 세상에는 고의로 타인의 신경을 긁고 반응을 즐기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혈질 성격을 가진 이준호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준호 씨는 직장 상사가 가벼운 비아냥을 섞어 업무 지적을 할 때면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의 얼굴은 금세 붉게 달아오르고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며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따져 묻습니다. 상사는 그런 이준호 씨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이 친구는 감정의 스위치가 너무 명확해서 다루기 참 쉬운 사람이군.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타인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내 마음의 통제권을 남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주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던진 돌멩이에 내 마음의 호수가 요동친다면 상대방은 언제든 재미삼아 그 호수에 돌을 던지려 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처세의 가장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약용이 말했다. 타인의 가벼운 흔들림에 내 깊은 마음을 내어주지 마라. 분노와 기쁨을 쉽게 얼굴에 드러내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감정의 노예가 된 자는 결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 무례한 사람들은 우리의 평정심이 깨지는 순간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자신의 도발이 성공했다고 느끼며 묘한 우월감을 즐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나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는 바로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은 듯한 고요함입니다. 누군가 선을 넘는 농담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던질 때 같이 화를 내거나 얼굴을 붉히지 마십시오. 자극이 들어온 순간과 내가 반응하는 그 사이에는 반드시 짧은 찰나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 공간 속에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감정을 분리해 내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감정이 섞이지 않은 무미건조한 표정과 말투로 그저 상대를 가만히 쳐다보십시오. 때로는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감정을 쏙 뺀 채 객관적인 질문을 던져 그 상황의 민망함을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을 때 상대방은 오히려 짙은 당혹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누구도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말들에 여러분의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평정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세상의 어떠한 풍파 앞에서도 고요히 미소 지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다섯째, 화려한 거칠애가 아닌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단단한 내실을 다지는 일입니다. 아무리 말을 아끼고 거절을 잘하며 감정을 통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알맹이가 비어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진짜 만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만의 확고한 실력과 내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두 명의 동료 정민재 씨와 강동원 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민재 씨는 화려한 언변과 최신 유행하는 옷차림, 그리고 고급 외제차로 자신을 포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인맥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립니다. 반면 강동원 씨는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차림에 말수도 적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회사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존중했을까요? 위기의 순간 정민재 씨의 화려한 포장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그의 얕은 미천은 적나라하게 드러나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강동원 씨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며 묵직한 존재감을 증명했고 모든 사람은 그를 진심으로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걸쳐 내면의 학문과 실력을 갈고 닦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지위나 명예보다 스스로 갖춘 실질적인 역량이 인간의 진짜 가치를 결정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했다. 속이 텅 빈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법이다. 뿌리가 깊게 내린 아름드리 나무는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 스스로의 실력과 내실을 단단히 갖춘 자는 남들이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 포장하려 해도 내면의 실력이 없으면 불안감과 초조함이 은연중에 새어나옵니다. 반대로 내가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내 분야에서 흔들림 없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굳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거대한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대체될 수 없는 나만의 역량을 키우십시오. 그것이 업무적인 지식이든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이든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멘탈이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코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코어가 형성되는 순간 여러분의 눈빛에는 자연스레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깃들 것이며 그 눈빛을 마주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결코 가볍게 상대할 수 없는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전전긍긍하며 껍데기를 치장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려 매일 조금씩 지식을 쌓고 경험을 축적하며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가득 찬 항아리가 소리를 내지 않듯 속이 꽉 찬 여러분의 침묵과 미소는 세상을 압도하는 가장 찬란하고 묵직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산정약용의 통찰을 통해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는 5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지혜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자기 고백을 줄여 내면의 무게와 신비로움을 지키는 침묵의 원칙이었습니다. 둘째, 구차한 변명이나 사과 없이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 나의 영역을 보호하는 거절의 원칙이었습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대우하여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내는 단단한 태도의 원칙이었습니다. 넷째, 미성숙한 자들의 도발과 무례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 통제권을 굳건히 쥐고 있는 평정심의 원칙이었습니다. 다섯째, 허세와 거칠애를 버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실력과 내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근본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대화법의 얄팍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대하는 철학이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가장 숭고한 영혼의 수련법입니다. 우리가 만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 착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단단한 갑옷을 입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다산정약용이 남긴 지혜라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검과 방패가 들려 있습니다. 세상은 거친 파도와 같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휩쓸고 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이 원칙들을 삶 속에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그 어떤 거센 파도도 여러분을 함부로 뒤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요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껏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 이제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짓는 가짜 친절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취급받을 만큼 가볍지 않으며 여러분 존재 자체로 이미 한없이 고귀하고 빛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무례한 요구에는 짧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존중의 미소를 보내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이 작고 위대한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더 평온하고 권위 있게 바꾸어 놓을지 스스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작은 통찰과 위로를 전해주고 스스로를 굳건히 세우는데 단단한 디딤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어 이 깊은 지혜의 여정에 계속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